하루 한 권 동화 듣기. 처녀쥐의 신랑 찾기. 김완기 글, 최남희 그림. 옛날 옛적 미얀마의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쥐가 살았어요. 처녀쥐의 눈은 머루처럼 까맣고 털은 반지르르 윤이 났답니다. 온 마을의 총각쥐들이 앞다투어 결혼하자고 몰려왔어요. 아름다운 처녀쥐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쌀이든 보석이든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아빠쥐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과 짝지어줄 거야. 당신 말이 옳아요. 엄마 쥐도 맞장구를 쳤어요. 마침내 쥐 부부는 짐을 꾸려 먼 길을 떠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감을 찾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쥐 부부는 제일 먼저 해를 찾아갔어요. 해님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분이시니 제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글쎄, 내가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나도 당할 수 없는 게 있거든. 그게 누구죠? 아빠쥐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구름이란다. 구름이 가리면 나도 어쩔 수가 없거든. 쥐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구름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힘들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을 찾을 수만 있다면요. 해가 지는 서쪽으로 사흘을 걷고 걸었어요. 마침내 쥐 부부는 구름을 만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쥐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구름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분명 해보다는 새지. 하지만 나는 바람한테 쫓겨다니는걸.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엄마쥐가 실망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쥐가 엄마쥐를 달랬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이게 모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쥐 부부는 구름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바람을 찾아 길을 떠났답니다. 깊고 울창한 숲을 열흘이나 헤맨 끝에 쥐 부부는 겨우 바람을 찾아냈어요. 바람님, 제 딸과 결혼해주세요. 아빠쥐가 말했지요. 나도 아름다운 처녀쥐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100년 동안 애를 썼는데도 언덕 위에 있는 저 소나무를 넘어뜨릴 수 없었는걸. 바람은 부끄러워하며 얼른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쥐 부부는 더 묻지 못하고 소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해보다, 구름보다, 바람보다 힘이 세다면 소나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감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소나무도 자신 없는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사실은 저 아래 사는 황소란 놈이 저녁마다 나한테 와서 뿔을 깔거든. 그런데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얼굴로 엄마 쥐가 물었어요. 황소가 뿔을 비벼대면 아무리 강한 나무도 견디지 못해. 그러니 튼튼한 뿔을 가진 황소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이 아닐까? 그럴싸하다고 여긴 쥐 부부는 황소를 찾아 얼른 언덕을 내려갔어요. 황소님! 소나무님이 황소님을 두려워하니 황소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이시겠죠? 기대에 찬 목소리로 아빠쥐가 물었어요. 하지만 황소는 한숨을 쉬며 풀밭에 엎드렸어요. 물론 내 뿔은 세상에서 제일 세지. 하지만 목에 걸린 밧줄만은 아무리 해도 끊을 수가 없더군.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밧줄이 아니겠어? 그런데 밧줄에게 물으니 밧줄도 고개를 설레설레 젓지 뭐예요. 고맙지만 나보다 센 놈이 하나 있어. 햇님보다, 구름님보다, 바람님보다, 소나무님보다, 황소님보다, 밧줄님보다 더 세다고요? 도대체 그렇게 강한 분이 누굽니까? 화가 난 아빠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밤마다 나를 갈가대는 총각쥐라네. 총각쥐의 이빨만큼 강한 건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없고 말고. 마침내 쥐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낸 거예요. 쥐부부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총각쥐 가운데 가장 힘세고 용감한 총각쥐를 찾았지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쥐는 그 총각쥐와 결혼했답니다. 생각해 볼까요? 생쥐 부부가 길을 떠나서 만난 훌륭한 신랑감 후보를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100년 동안 애를 썼는데도 언덕 위에 있는 저 소나무를 넘어뜨릴 수 없었는걸. 내가 분명 해보다는 세지. 하지만 나는 바람한테 쫓겨다니는걸. 내 뿔은 세상에서 제일 세지. 하지만 목에 걸린 밧줄만은 아무리 해도 끊을 수가 없더군.